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 소장님. 예. 지금 민주당도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경선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예. 26일 날은 호남 경선 그리고 27일 있죠. 수도권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데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것이죠. 옛날에 결정이 됐죠. 예. 이미 결정이 났는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측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호남에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권리당원 투표 1차 투표를 해보니까 충청도에는 31.6%, 영남은 46.63%, 수도권에는 35.58%가 나오는데 호남에서는 23.29%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의 투표율이 아주 떨어질 경우 이거 큰일 난다. 그럼 뭐 동료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호남에서 투표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선에 가서도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90% 이상 나오지 않아 가지고는 이기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1차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에서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정당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정통성 문제랄까. 아니 지난번에 두 번째 당대표가 될 때도 전남, 전북, 광주에서 김두관하고 맞붙었을 때도 표가 제일 안 나왔잖아요. 예. 다른 지역에 비해. 이게 뭐냐. 호남의 호남으로 보시면 안 돼요. 호남보다 훨씬 바깥의 호남 유권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니 서울의 호남 유권자, 부산의 호남 유권자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수량민이죠. 이 사람들이 대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 지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 호남 민심이 삐그덕해요.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4.2 재보선 때 재보선 때 담양이 있었죠. 그 이전에 총선 때도 이미 비례투표는 예. 조국입니다. 조국 좀 밀어주십시오. 조국한테 갔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호남이 들러리야. 호남이 시큰둥한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호남은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그런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97년도에 DJ 내가 호남을 대표하는 김대중입니다. 그때 이후에 뭐가 있어요? 호남 주자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막 분노가 끌어 넘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호남에서도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보수에 후보로 나오면 호남 주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나온다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득표율이 20%까지 나오는 득표율이 가능성이 크다는 나온다니까요. 거예요. 박근혜 때 11%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또 그리고 우리 코 박사님이 더 잘하시지만 전북, 전남, 광주가 다 달라요. 다릅니다. 진짜 이건 정말 여러분들 분석 잘하시죠. 예전에 황인성 씨인가요? 이런 분들은 지역구에 전북에 대요. 정운천도 전북에 그렇잖아요. 지지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북도 잘 몰랐지. 이시 조선이 전주이시예요. 예, 그렇습니다. 호남을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게 호남이 전북 다르고 전남 다르고 광주 달라요. 제가 무슨 분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유인 것인데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뭐냐면 야 우리는 주자도 안 나오고 지금 보십시오. 경선에도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는 광주에서는 열받아요. 네. 와 아무도 없어 불어. 우리는 완전히 들러리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호남에서 이렇게 권리당원 투표 안 해도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호남도 이건 뭐 이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됐어요. 누적이 됐어요. 뭐 당연히 민주당이겠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선택권을 행사를 한들 뭐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는 전재수라도 민주당 당선되잖아요. 그런데 광주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선택권을 행사를 했을 때 가서 투표를 했을 때 이게 후보가 뒤바뀔 수 있다지 내 표 영향력이 있다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9대0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도 투표를 하고 나갈 아무런 동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 이거죠. 대선도 경우에 따라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박지원이가 호남에서 90% 이상 이재명을 밀어줘야 우리의 호남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DJ다, 다 문재인이다 밀어줬는데 그럼 뭐 있어요? 해결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가서 또 엄청난 또 공약을 했더라고요. 1박 2일을 가서 있어서 다른 데는 하루 갔는데 그렇죠. 호남에는 1박 2일로 그게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 호남 민심에 화들짝 경고등이 켜진 거죠. 권리당원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앞서 충청이- 이재명만 예. 내려간 게 아니라 김혜경이도 하루 전부터 내려가고 전북으로 전남으로 지금 훑고 다닙니다. 교회다 뭐 사찰이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또 네. 그런 종교 집단에서는 또 영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예. 사모님이 오셨구나 뭐 이런. 네. 그래가지고 호남에 가서 그동안 3번인가 4번 거부권 행사된 양국관리법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또 김제 가서는 그 재생에너지 걱정하지 마세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호남을 AI의 메가시티로 만들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약을 지금 터뜨려 놨습니다.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야 이번에 이재명이가 당선되면은 정말 우리가 천지개벽하겠다. 살만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하도 속아가지고요. 그 희망회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얼마나 작동했습니까? 아니 새만금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도 지금 가면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새만금이 잼버리 한다고 해갖고 실패만 한 것뿐이 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거기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AI 메가시티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갖고 됩니까? 그럼 원자력 얘기를 해요. 원전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것도 안 해요. 탈원전 해야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탈원전 어찌고 폐기한다고 하면 반대하니까 또 원전 얘기는 딱 안 오고 재생에너지는데 재생에너지를 호남에서 얼마나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풍력 돌려가지고 원전 산업도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같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월등하게 앞서 나오지만 결국은 보수층도 결집을 한다. 결국 그렇죠. 대선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1, 2% 싸움인데 호남에서 제대로 표가 안 나오면은 과거처럼 DJ처럼 이렇게 밀어주지 않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호남을 깔아놔야 맞습니다. 그 위에 충청도 이 충청표를 공략해 가지고 덮으면은 이번에는 당선을 확실히 굳히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충청부터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선도 충청을 먼저 했던 거고. 예.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껄끄러운 겁니다. 전주북중을 나온. 예.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 출마하면은 제일 껄끄럽죠. 껄끄럽죠. 호남에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노력했지만 뭐 8%가 9%뿐이 안 맞습니다. 됐어요. 예.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나오고 만약에 고건 전 총리라든가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게 합세해갖고 되면. 호남에 네. 내려가면은 20%는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또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호남 밖에 호남 유권자들은 얼마나 더 움직이겠습니까? 예. 그 영향이 크죠. 현지에서 20%면은 이 출향민들 호남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움직입니다. 훨씬 많죠. 예. 예. DJ 이후에 호남에 뭐 대권 주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지난번 비명 행사 때 이른바 다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호남 사람들만 싹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진짜 뭐 예. 민주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호남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홍영표다 임종석이다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송영길까지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이재명 해봤자 호남은 완전 흑살이 쭉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6일 날 이 경선에 시, 군구, 원,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자체장까지 전부 지금 동료를 하고 나서갖고 있죠. 전화, 문자 네. 돌리면서 투표로 나와라, 빨리 투표로 나오는데. 나오라 네. 하는데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에는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워낙 힘이 빠져 있고 맥이 빠져 있고 투표율이.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허탈감이 있는 거거든요.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선 후보도 안 나오고.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뭐 호남하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남에 와서 그렇게 공을 들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에 문재인만 하더라도 안철수한테 혼인 안 뒤로는 그 김정수가 가서 목욕탕 돌아다니면서 때까지 밀고 다녔잖아요. 그냥 틈만 나면 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정말 저러고. 영혼을 갈았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준석만 해도 꽃을 날랐지 않습니까? 예. 김해에서 차에 실으다가 천송이 꽃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총선에도 호남 공천 보세요. 자기 사람들 전부 공천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쓸만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싹 정말 잔도를 다 태워버렸죠. 뭐. 그래가지고 다 초재선이고 예. 다선이라고 해봤자 아무런 영향가 없는 사람 한두 명 있는 거예요. 이제 일수거사들이죠. 박지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뭐 그 사람이 대선 후보를 될 겁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뭐 한두 사람 정동영 그런 분이 뭐 대선 후보를 언제가 얼마며 이명박한테 500만 표를 깨진 사람이 뭐 다시 나올까? 아무런 기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25일에도 이재명 대표하고 호남 국회의원들하고 오찬을 했는데 거기서도 자성의 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호남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방치했다. 무관심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도 소극적으로 방관을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니까 투표율이 오르지 않는다. 이게 민심입니다. 네, 민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희망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세상이 묘하잖아요. 예. 근데 일방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항상 그 누수는 내부에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